저는 솔직히 감성적인 부분을 크게 메리트를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쵸. 실속만 챙기시는 사람이시죠. 미안해요.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는데. 안녕하세요. K벤츠 최주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에이수스 광고편에서 새로운 라인업인 AYW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바 있잖아요. 네. 고가형으로 자리 잡은 TOF 라인업하고 그 사이를 메우는 이제 저렴한 엔트리 게이밍 라인업의 등장이었잖아요. 에이수스가 이제 일반 프라임 라인업보다 조금 더 저렴한 맥스 라인업을 출시했는데요.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이 선택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광고입니다. 아수스 메인보드 광고는 오랜만에 그쵸. 들어온 아수스 것 메인보드 같아요. 광고 또 오랜만이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아수스의 새로운 라인업, 네. 맥스 라인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지영 기자님께서 아수스의 B850M 맥스 게이밍 와이파이 제품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ASUS B850M 맥스 게이밍 와이파이 메인보드입니다. AMD 최신 라이젠 9000 시리즈를 지원하는 메인스트림 메인보드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블랙 PCB 기반의 은색 방열판 등으로 컬러링을 조합한 디자인입니다. 폼팩터는 마이크로 ATX 사이즈고요. 미들 타워 및 미니 타워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원부는 이제 8 플러스 2 플러스 1 페이지 디지털 전원부로 되어 있고요. 현재 출시된 라이젠 9000 시리즈 CPU를 이제 안정적으로 구동이 가능한 수준이고요. 기존 8000 시리즈, 7000 시리즈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전원부에는 이제 은색으로 거대한 히트싱크가 달려 있어가지고 충분히 이제 쿨링이 가능한 모습이고요. 메모리는 이제 4개의 슬롯이 제공되고요. DDR5를 지원합니다. 최대 8000MHz 클럭과 이제 최대 256GB 용량을 지원합니다. 메모리는 이제 ASUS의 AEMP 및 AMD의 X4 프로필을 지원합니다. 확장 슬롯은 PCI 익스프레스 5.0 16배속 1개, 1배속으로 동작하는 16배속 슬롯 PCI 익스프레스 4.0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PCI 익스프레스 5.0 슬롯은 이제 세이프 슬롯 처리가 되어서 무거운 그래픽카드도 안심하고 장착할 수 있습니다. PCI 익스프레스 4.0 슬롯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추가 확장 카드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장 장치는 M.2 슬롯 3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면에 2개, 그리고 하나는 안 보이실 텐데 이제 후면에 1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SATA 슬롯은 4개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후면 I/O 포트 구성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큰 특징으로는 이제 USB Type-C 1개, Type-A를 1개 해서 각 2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USB 포트는 총 후면에 9개를 지원하고 있어서 넉넉한 USB 포트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디스플레이 출력을 위한 HDMI, DP 포트가 제공되고요. 또 모델명에서 알 수 있듯이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모델로 자체적인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와이파이 연결을 위해서 안테나는 구성물과 함께 제공됩니다. 기타 특징을 조금 소개해드리면은 이제 백패널이라고 불리는 IO 실드가 이제 일체형으로 제공됩니다. 조립 시에도 편리하고 이제 보호할 때도 되게 유용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튜닝을 위한 아우라 싱크 및 RGB 헤더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요. USB를 통한 바이오스 업데이트 기능인 바이오스 플래시백 기능 지원 등 실속 있는 기능들이 탑재된 메인스트림 메인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최지영 기자님 설명 잘 하셨고요. 제가 최근에 본 메인보드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그래요? 예, 그 뒤에서 설명 자세하게 한번 드릴 텐데 네.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네. 이제 기능적인 부분은 훨씬 강화하면서 가격을 떨어뜨린 이제 그런 제품으로 와이파이를 포함해서 기본적인 제공을 충실히 하면서도 성능과 관계없는 쓸데없는 부분은 좀 드러낸 그런 특징을 가진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뒤에서 제품에 대한 자세한 특징과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맥스 라인업에 대한 소개도 잠깐 필요할 것 같아요. 게이밍이라는 브랜드가 붙긴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이밍 브랜드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제품이죠. 네. 디자인을 봐도 게이밍처럼 안 생겼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이름만 좀 게이밍이지. 투박하긴 하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게이밍 라인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좀 다목적. 예. 오히려 기본적인 디자인은 프라임과 흡사하죠. 그렇죠. 느낌이 예, 많이. 기본적인 제품 톤도 네. 뭐 실버 톤과 블랙 톤 자체가 프라임과 흡사하고요. 박스 디자인도 프라임하고 흡사하죠. 예. 네. 특히 이 B850 맥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프라임 등급 제품보다 디자인적으로 좀 투박한데 네. 기능은 거꾸로 더 좋은 모습도 있습니다. 어.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가 없잖아요. 그쵸. 와이파이 있어요. 물론 프라임 같은 경우가 랜카드가 2.5기가거든요. 네. 얘는 1기가예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낮출 건 낮추고 음. 오히려 기능을 확대한
그런 성격이 조금 보이고요. 다목적으로 활용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납품, 네. 그 기관 그런 데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M.2 슬롯을 후면에 배치하거나 예, 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살짝 바꾼 것도 보이고요. 네. 그러면서도 슬롯을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하고 메모리 슬롯도 2개로 줄이지 않고 4개를 여전히 유지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구성과 기능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프라임보다도 더 좋은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B860 맥스의 한정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전원부 설계는 아수스의 프라임 B850M-A 제품과 비교해 봤을 때 네. 기본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기능적으로는 거꾸로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프라임 등급의 제품에서 이제 소비자 감성을 좀 제거하고 가격 경쟁력을 좀 강화하고요. 좀 저렴한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 그 다음에 업자, 그 다음에 단체, 기업을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엔트리 라인업의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에이수스 맥스 라인업이 지금 이거 한 개인가요? 국내에서는 이거 하나만 들어왔어요. 아직은 한 개? 네, 아직은 다른 라인업은 없고요. 네. 현재는 이제 B850M 맥스 게이밍 와이파이가 딱 한 제품이 출시됐고요. 네. 아수스에서 출시한 제품을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데 네. AMD 같은 경우에는 B650, X870, B850, B840 전 라인업이 다 있고요. 네. 인텔 같은 경우에도 Z790, Z890, B760, B860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엔트리 라인업인 H 라인업과 A 라인업을 제외하고는 네. 중국 이상은 다 최소 한 제품 이상은 다 맥스 라인업이 이미 출시가 됐고요. 그래서 유통사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회사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품이 더 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에이수스 맥스 라인업이 갑자기 등장한 이유가 뭘까요? 원래 아수스의 가장 엔트리 라인업 그러면은 프라임 라인업이잖아요. 그렇죠. 프라임 라인. 처음에 프라임 나왔을 때는 프라임은 굉장히 엔트리의 느낌을 강하게 가졌는데 그렇죠.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데였죠. 네, 근데 최근에 뭐 Z890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라인업인데 30만 원이 넘어가고요. 어이구. 일단 프라임 라인업이 더 이상 엔트리 라인업이 아니에요. 야. 아수스의 제품 중에서는. 네네네. 이러다 보니까 하위 제품군에서 경쟁사 제품과 차이가 너무 벌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기존에는 이 라인업을 어떻게 대응해 왔냐면 필요할 때마다 프라임 등급이 없는 일반 라인업 제품을 그때그때 출시해오는 전략을 사용했거든요. 네네네. 대표적인 게 뭐 H610 같은 경우에도 다시 C 붙은 거. 이제 그런 제품은 주로 이제 엔트리 라인업에만 배치를 했고 네. B 시리즈나 Z 시리즈 같은 케이스에는 프라임 등급이나 TUF 등급의 가격을 계속 조정하는 전략을 써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껏 가격을 올려놨는데 또 가격이 떨어지고 또 올려놓으면 또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결국 브랜드의 평가도 결과론적으로는 좋지 않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수스가 TF를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TF보다 더 낮은 등급의 AYW 라인업을 출시한 것 같이 프라임 등급을 방어하기 위한 새로운 라인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맥스 라인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네네. 저희가 지난번에 신뢰가 없으면 최저가도 선택하지 않는 시대 편을 한번 올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PC를 조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부품을 더 이상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업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네.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감성적인 부분은 좀 드러내고 소비자 시장뿐만이 아니라 기업용이나 납품 시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갖춘 새로운 제품이 아수스에서도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네.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생산 전략의 다변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중국은 생산하고 대만은 설계하고 그래서 한 제품을 대량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뿌려서 박리담회를 해서 마진을 많이 거둔다. 그런데 최근에 그게 변하고 있다. 네. 더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했고 최근에는 인건비가 옛날보다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정치공학적인 문제로 관세나 그런 정치적 역학이 더 중요시되다 보니 생산 기지도 다양하게 변하고 그러면서 좀 더 다양한 니즈에 다양한 제품을 다양하게 맞추는 것이 오히려 생산 코스트 증가도 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오히려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딱
그 목적에 맞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야. 그래서 프라임은 감성의 중시되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으로 남겨두고 감성보다는 실속이 중요한 사람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좀 다양한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수스의 가장 저렴한 B850 라인업이 프라임 B850MA가 있어요. 네. 제품이 20만 원이에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 후반대예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지금은 만 원밖에 안 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가격적으로는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그렇게 크진 않네요. 네, 이게 제품 출시가 7월 말에 됐거든요. 네. 제품 출시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은 실사용 후기가 없고 음. 조립 업체에서도 제품 존재를 잘 모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많이 제품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음. 그런데 가격은 충분히 전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요. 아수스 입장에서는 타사와 가격 경쟁을 하려면 TF라 프라임을 안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프라임이나 TF는 레거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익이 감소하면 내가 원래 먹던 이익이 감소하거든요. 얘는 냅두고 대응이 필요하면 대응에 맞는 제품을 따로 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예. 저희가 지난번에 아수스 AYW 라인업 소개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당시에도 가격이 프라임과 TF 사이에 위치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렸냐면 분명히 이걸 가지고 가격 경쟁을 할 거야 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 Z80 AYW가 프라임보다 더 저렴해요. 뭘 알 수 있느냐면 B850도 만약에 가격 경쟁력이 필요하다라고 아수스가 판단할 경우에는 프라임은 20만 원에 계속 냅두고 얘를 가격을 떨어뜨릴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가격은 앞으로도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많은 분들이 기능과 가격을 보시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시면 이 제품을 전략적인 가격에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가격은 훨씬 더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떤 경쟁력과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기능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요 굉장히 괜찮아요. 저는 최근에 나온 메인보드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솔직히 감성적인 부분을 크게 메리트를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실속만 챙기시는 사람이시죠. 미안해요.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는데 옷 입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내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좀 좋은 말로 표현했어요. 네. 요즘 나쁜 말로 얘기하면 안 꾸미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제품의 선택에서도 그대로 성격이 드러나거든요. 네. 저는 외관이 이쁘고 디자인이 이쁜 제품보다는 기능을 많이 갖춘 제품 그러면서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딱 매력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 매력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기가바이트나 에즈락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수스의 프라임 라인업보다 2, 3만 원 이상 저렴한 메인보드들 있잖아요. 네. 대부분 메모리가 2개. 메모리 슬롯이 2개. 네. 물론 DDR5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을 쓰면 쉽게 얘기하면 4개를 다 꼽으면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좀 아쉽죠. 네. 내가 비용을 더 주더라도 4개를 사겠어라고 하는 욕구가 아직은 커요. 네.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요. 네. 그런 제품과 가격 경쟁을 할 제품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개로 안 줄였어요. 예.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 총 4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5.0 슬롯이고 16배속 슬롯 3개가 있는데 슬롯의 모양은 16배속이지만 실제로는 1배속이에요. 맞아요. 확장적인 면에서는 1배속 슬롯이 있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 16배속까지 꽂아야지 그 카드가 안정적으로 장착된다 그러더라고요. 1배속만 꽂으면은 조금 흔들리면 빠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뒤에 정확하게 걸쇠가 없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조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고정만 잘하면 그런 문제는 없어요. 16배속 슬롯이든 4배속 기기든 1배속 기기든 다양한 기기를 꼽아서 사용할 수 있다. 추가 확장 카드.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확장성은 훨씬 더 뛰어나고요. 네. 특히 공공기관이 그런데 공공이나 정부에 납품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 중에 하나가 확장 슬롯이에요. 요건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안 되면은 아예 입찰도 못 하는 건가요? 네, 아예 안 돼요. 특히 공공에서 중요한 이유가 인트라넷이 분리돼 있잖아요. 그렇죠. 추가적인 장치가 들어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보안 장비나 음. 뭐 아니면 추가로 무슨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려면 확장 슬롯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슬롯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쨌든 단가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죠. 예.
그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16배속이 아니라 일부러 1배속짜리를 막 꼽고 슬롯도 일부러 계속 줄이고 1배속도 하나만 넣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슬롯이 4개씩이나 있어요. 그것도 16배속 슬롯의 모양이. 그렇죠. 물론 실제로는 1배속으로 작동합니다만. 네. 굉장히 그런 다양한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공공이나 기관에서. 그럴 때 충분한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네. 그리고 또 와이파이도 기본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 와이파이가 이 제품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네. 맥스 라인업은 기본 전부 와이파이예요. 아, 기본 와이파이. 네. 그러니까 국내에 출시되지 않는 Z790, Z890, B860, 뭐 B840 제품 다 보면요.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다 와이파이. 다양한 목적에서 사용하려면은 와이파이가 필요한 사람도 있잖아요. 네. 소비자도 와이파이를 선호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고 프라임 B850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보다 비싸지만 와이파이가 없어요. 근데 이 제품은 프라임보다 저렴한데 와이파이가 들어가 있고 안테나까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요. 그러면 프라임 등급의 와이파이가 필요해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프라임보다 이 제품이 오히려 훨씬 더 매력적인 제품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가격을 떨어뜨리는 제품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원부는 기존의 프라임 등급과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페이지 스펙 규격도 동일합니다. 네. 기능은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오히려 감성만 걷어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감성은 필요 없는 실속을 추구하시는 일반 소비자, 감자나무님처럼. 네, 저 같은요. 네. 그런 분들이 구입하시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스템 빌더, PC 조립하시는 분들, 기관이나 납품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목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도 싼데 기능도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진짜 제가 봤는데도 메인스트림 이상급의 기능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다들. 제가 얘기하다가 빼먹었는데 네. 이 제품이 플래시백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플래시백 기능이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 CPU를 장착하지 않고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가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빠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 나왔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USB Type-C도 있고 와이파이도 있고 RGB 헤더도 있고 모드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 없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봤을 때 저가형이니까 뭐 하나 빼지 않았을까? 맞아요. 이런 기능은 좀 빼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진짜. 오히려 빠진 것은 감성. 그쵸. 디자인이 좀 네. 투박한.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면에서 네. 방열판이 요즘에는 좀 이쁜 방열판 사용되는 추세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싼바이 방열판. 예. 그리고 이제 프라임 등급에서 사용되는 전원부를 좀 더 넓게 커버하는 방열판이 사용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단순한 디자인의 그쵸. 방열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기존의 프라임 제품보다도 오히려 더 활용폭이 넓은 제품이면서 가격은 더 저렴하게 나온. 신기한 제품이네요. 네, 진짜. 굉장히 메리트 있는 제품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이런 제품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타사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거든요. 자꾸 지금 기가바이트나 에즈락이나 바이오스타도 막 있고요. 네. 바이오스타의 B850 제품이 최근에 지금 가격이 1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와, 경쟁 엄청 살벌하게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이 4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아수스가 선택한 것이 기능을 축소한, 기능을 다운사이징한 제품이 아니라 오히려 기능은 늘린 제품으로 디자인 감성만 빼서 출시했는 게 그러면서도 가격을 낮춘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오랜만에 쓸만한 좋은 제품이라고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혹시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다른 좀 다운사이징된 기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저는 파악을 못했거든요. 네.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더 많은 분들이 실속 있게 활용하실 수 있는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랜만에 에이수스가 되게 멋진 제품을 내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